수연산연구소 2-10호 수학 따지기 3주차 6번 문제 이어갑니다.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는 1초에 13m의 빠르기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37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19초 걸렸습니다. 이때 이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인가요? 그런 문제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통과산을 한번 공부했어요. 그쵸? 그때는 시간을 물어봤죠.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하고 시간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기차의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일까요? 아니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똑같은 문제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 그림을 준비했죠. 그쵸?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중요한 실마리?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냐? 이거는 기차가 다리 앞에까지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완전히 지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 기차의 지금 앞머리가 여기에 지금 도착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까지 간 거야? 기차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차가 달린 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달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차가 달린 거리를 보면 다리 길이랑 기차 길이가 합해졌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실마리예요. 그렇죠? 기차가 달린 거리에는 다리 길이하고 기차 길이가 해졌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른다고요? 다리 길이는 알아요. 그렇죠? 137m. 그런데 기차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기차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다리 길이가 137m고요. 기차 길이는 모르니까 네모합시다. 그런데 이 기차가 달린 거리는 이렇게 다리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로도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그치? 거리는 지금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시간이 얼마? 19초 걸렸대요. 그 다음에 속력은 초속 얼마? 13m. 그쵸? 그러면은 13m씩 몇 초? 19초만큼 갔대요. 그쵸? 이게 기차가 달린 거리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137m인 다리에 기차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기차가 13m씩 19초 갔다고 했으니 기차가 달린 거리를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똑같겠죠. 예. 13 곱하기 19는 얼마인가요? 13 곱하기 19는 247m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137에 기차 길이를 더한 것이 247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뺄셈 문제가 되었네요. 그쵸? 네, 그러면 네모는 247에서 137을 뺐네요. 그러면 110m가 되었군요. 이렇게 기차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 기차는 110m. 그쵸? 네. 이렇게 기차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차가 달린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기차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 기차 길이 알려주고 우리 지난번처럼 또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다리 길이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차 길이를 알려주고. 그죠? 어떤 때는 또 똑같은 내용의 문제이지만 어떤 때는 다리 길이, 어떤 때는 기차 길이, 어떤 때는 초속, 어떤 때는 달린 시간. 다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것에 네모하고 똑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더 다른 유형으로 나와도.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어떤 일을 혼자서 하는데 A는 10일 걸리고 B는 12일, C는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일을 세 사람이 함께 일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하는 문제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에 관한 문제가 또 7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는 오히려 주어진 수가 되게 큰 수여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게 풀었죠. 소인수분해까지 해가면서 풀었죠. 이번에는 비교적 10, 12, 15는 쉬운 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에 관련된 문제는 일 전체량을 안 알려줬죠. 네. 그래서 일 전체량을 어떻게 놓고 본다? 일 전체량을 1이라고 놓고 본다. 일 전체량을 1이라고 놓고 출발.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하루에 하는 일의 양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쵸?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A는 얼마? 전체 일을 열흘 동안에 하니까 하루에 하는 거는 10분의 1만큼 할 거예요. 그쵸? 네. B는요? B는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하루에 할 거거든요. C는 15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죠. 누가 제일 일을 잘하나요? A가 일을 잘하죠. 그쵸?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 그치? 힘을 합해가지고 이 일을 다 끝내겠대요. 그죠? 그렇다면 며칠 만에 이 일이 끝날까? 그런 얘기예요. 세 사람이 힘을 합해. 사이좋게. 그쵸? 힘을 합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10분의 1, 12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해요. 세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 더했어요. 음. 그리고 전체 일의 양을 이렇게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일한 양만큼으로 나누면 며칠 걸리는지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괄호 안에 있는 수들이 분수인데 단위가 달라. 그렇죠? 그러면 단위 분수가 다 다르니까 분모를 맞춰가지고 단위를 맞춰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통분을 해야겠네. 그렇죠? 네. 10과 12와 15를 통분하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네. 그러면 2, 50, 2, 6, 12, 15는 홀수여서 2로 나눠지질 않아요. 그쵸? 두 개만 나눠도 나눠야겠죠. 최소 공배수니까. 그리고 나면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죠? 3, 2, 6, 3, 5, 15. 아, 5로 나눠지는군요. 5, 5, 1은 5. 2는 그대로 내려오고 5, 1은 5. 그죠? 그러면 다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어, 요거 이렇게 다 곱했더니 최소 공배수 60을 찾을 수 있었죠. 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안 해도 60이 눈에 보이나요? 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모가 60이니까 60으로 좀 통일시켰어요. 한꺼번에 한번 써볼까요? 다 분모는 통일시켰으니까 60 한 번만 쓰고 10분의 1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을까요? 10분의 1은 분모가 6배 됐으니까 분자도 6배. 12분의 1은 분모가 5배 됐으니까 분자도 5배. 그다음에 15분의 1은 분모가 4배가 돼서 60이 됐으니까 분자도 4배. 이렇게 해서 분자를 가져올게요. 자, 6과 5와 4를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로 고치고 여기 있는 이 분수는 60분의 얼마가 돼서 15가 됐죠. 이 60분의 15예요. 60분의 15니까 15분의 얼마로 쓰면 되겠어요?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쳤기 때문에 뒤에 오는 수를 역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4, 1 이렇게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한다면 이 일은 4일 만에 끝난다는 것을 구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자, 8번 문제는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합이 2,100원이에요.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3만큼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냈거든요. 기준은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돈.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아이고,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기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죠?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아 을이 기준이 돼서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이걸 가지고 갑의 돈은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갑의 돈은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얼마다? 4분의 3이에요. 얘기죠. 그러면 음,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얼마라고 봤을 때? 4라고 봤을 때, 그쵸? 4라고 봤을 때, 갑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다? 3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돈과 을이 갖고 있는 돈에 D를 써본다면 갑 대 을은 한 대 뭐야? 4. 그죠? 갑이 갖고 있는 돈이 3일 때 을은 4만큼 갖고 있어. 그래야 갑이 을의 4분의 3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만약 그렇다면 갑이 갖고 있는 돈과 을이 갖고 있는 돈의 합이 2,1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전체를 7로 보는 거죠. 7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전체를 7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지금 7로 봐서 전체를 7칸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7로 봐서 7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갑이 3칸 가지고 있을 때 을은 4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갑이 3칸 가지고 있을 때 을은 4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7로 본다는 거예요. 3대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을이 갖고 있는 돈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렇죠? 을이 갖고 있는 돈은 그래서 을의 돈을 구하려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을의 돈을 구하는 방법은 2,100원을 얼마로? 7토막으로 나눠서 7개로 나눠서 그 중에 얼마큼? 4만큼이에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7은 7, 7, 3, 20. 그래서 얼마? 1,200원. 이렇게 을이 갖고 있는 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B를 보고 뭐가 기준량인지,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를 구별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되게 쉬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쉽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문제도 봅시다. 9번 문제네요. 도형에 관련된 문제. 넓이에요. 넓이. 그렇죠?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이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네요.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미리 알아둬야 될 것.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평행선을 그어놨어요. 여기 지금 가라고 하는 직선, 이 직선의 이름 가, 나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가와 나는 평행이에요. 가와 나는 평행. 평행인 관계예요. 가와 나는 평행인 관계고요. 선생님이 지금 평행선을 그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이루는 거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삼각형들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높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빨갛게 해놓은 거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밑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이 세 개의 삼각형 있죠?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다 넓이가 어떻게 했어요? 넓이가 모두 같아요. 그쵸? 왜? 왜 넓이가 같지? 밑변과 높이가 같잖아요. 그쵸?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넓이가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삼각형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그치?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넓이가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 달라. 그렇지만 넓이는 어때? 똑같아. 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가 결정하는 거라서.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이렇게 있는 삼각형을 어떻게 바꾼다? 음, 얘를, 얘를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알겠죠? 음, 얘를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조그만 삼각형 대신에 여기 이렇게 쭉 선생님이 길쭉하게 지금 둔각삼각형 그려놓은 거랑 똑같다. 넓이가. 그쵸? 네. 그 다음에 아래쪽도 한번 봐요. 아래쪽도.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그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자, 얘도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 있죠?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 아래쪽에 이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도 이렇게 그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모아지죠. 네, 모아져서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이제? 아래쪽은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쵸? 이렇게 이 부분 삼각형의 넓이가 모아졌네요. 그쵸? 네. 그럼 위쪽은요? 위쪽도 모았어요. 그쵸? 위쪽도 어떻게 모았어요? 이렇게 모았죠, 지금? 네, 이렇게 모았습니다. 아, 이렇게 모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사각형 넓이의 반이죠. 그쵸? 사각형 넓이의 반이야. 위쪽이든 아래쪽 삼각형 모아놨더니 전체 넓이의 반쪽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씩 세워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 곱하기 25 사각형 넓이인데 그것의 반, 그쵸? 그래서 약분하면 1이 28에 16, 그쵸? 그래서 얼마? 8 곱하기 25. 4 곱하기 25는 2 곱하기 4 곱하기 25와 같죠? 그렇지. 그럼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100의 2배, 200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죠? 네. 도형도 다른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 도형을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식 세워놓고 식도 분해해가지고 또 더 쉽게 계산해 하면서 한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감각을 자꾸자꾸 늘리고 수학 실력도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증육면체를 십자 모양으로 잘라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요? 그랬어요. 자, 뭐가 복잡하네 조금, 그죠? 네. 문제는 입체 도형이 좀 복잡해 보이죠? 입체 도형이 원래는 사각 기둥이었을 것 같아요. 잘라진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조각조각 내서 조각난 부분을 모아서 따로 또 분리할 건 분리해서 나중에 합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 부분 있죠? 이 속에 지금 안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라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이 부분을 잘랐어요. 어, 잘랐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숨겨져 있지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잘라내면 또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사각기둥 하나가 얇은 사각기둥 하나가 저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둥을 잘라내고 따로 분리해 놓고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잘라내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네.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 앞에 뒤에 부분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부분 있죠? 속에 있는 부분은 다시 또 하나가 보이겠지? 쓱 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모양을 보니까 알겠죠? 여기에 있는 얘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뒷부분 모아가지고 얘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속에 들어있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 속에 쏙 빼와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남아있네. 계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은 거는 가로가 얼마큼? 가로는 6cm.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 세로에 해당되는 여기는 얼마? 1cm.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여기는 얼마? 2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의 부피는 가로 6 곱하기 세로 1, 높이 2 해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가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밑넓이 구하고 높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밑넓이는 큰 사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빼면 되는데 큰 사각형의 가로는 역시 6cm. 그렇죠? 어,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제 6 곱하기 4가 된 거죠. 그렇죠? 밑넓이에. 그리고 여기는 2cm. 그다음에 여기는 내려온 부분이 1cm. 그러면 이 부분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요. 그렇죠? 예, 여기만큼을 빼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높이는 5cm에서 1cm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4cm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6 곱하기 4 밑넓이 거기에서 얼마? 2 곱하기 1 조금만 비어있는 부분을 빼서 밑넓이를 구하고 거기다 높이 4까지 해주면 이 분해해가지고 다시 결합시켜갖고 만든 이 도형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도형에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다 더해보겠습니다. 더했더니 그 결과 얘는 12, 네. 여기는 24에서 1을 빼니까 22, 22에다 4를 곱하니까 88. 그래서 딱 100이 나오네요. 그쵸? 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100세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큰 입체 도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빼내는 방법이 아니고 아예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하기 쉬운 도형으로 다시 조립을 한 거죠. 그렇죠? 결합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눴어요. 안쪽에 있는 작은
직육면체 모양 하나 빼내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결합을 시켜서 그쵸?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세제곱센티미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 방법이 좀 더 쉬운지, 여러분들이 한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 또 얘기 같이 나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10번 문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네요. 자, 우리 다음번 이제 4주차 남았죠? 4주차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수고했어요.